자,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에 들어가겠는데 우선은 오늘은 이 독립협회에 대한 활동 내용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광무개혁이라는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 고종이 이제 황제 즉위한 이후에 광무개혁을 이제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광무개혁의 내용까지 오늘 배울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배울 거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연도는 선생님이 이따 설명을 한번 쭉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아직 너무 막 이렇게 부담스러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정리해 준 거는 오늘 배울 첫 번째 주제인 독립협회에 대한 활동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연도와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 독립협회 외에 그 밖에 다른 사건들, 아관파천과 독립협회 그리고 오늘 그 뒤를 이어 배울 대한제국 이런 이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독립협회, 오늘 배울 독립협회는 96년에 창립을 하고요. 그리고 98년까지 활동을 해요. 98년 12월에 이제 해산당하는데 96, 97, 98 이렇게 독립협회가 활동을 했고 대부분의 독립협회 활동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중요한 활동 그게 바로 이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런 활동들인데 이 활동은 모두 다 언제 일어난 활동이냐면 98년에 일어난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96년, 97년, 98년 이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있었던 거랑 우리가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청일전쟁, 그리고 갑오개혁, 을미개혁 이런 거 배웠어. 그치? 자,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갑오개혁 모두 다 몇 년에 일어났어요? 94년에 일어났죠. 갑오개혁도 94년에. 갑오개혁 1차, 2차, 3차 갑오개혁은 연도가 바뀌어서 을미개혁이지. 그럼 을미개혁은 몇 년이야? 95년이지. 자, 을미개혁이 일어난 때에 이와 같이 을미사변도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과 이제 같이 함께 일어난 사건 중에 을병도 일어났고 이제 을미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이제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피신간 이야기 해줬죠.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관파천은 몇 년에 일어났을까요? 96년이에요. 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96년에 이제 아관파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관파천 그리고 그 밖에 열강의 이권 침탈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아관파천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갔던 그 해 바로 96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바로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사진이네. 내가 본 사진들은 이제 더 훨씬 젊을 때 사진만 봤었는데 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정부의 이제 친러적인 성향을 가진 그 인물들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최초의 한글, 영어가 같이 쓰여지는 신문을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무슨 신문? 독립신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독립신문인데 이 독립신문을 먼저 발행을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세 장은 한글이고 마지막 한 장이 영문으로 작성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독립신문에 대해서 왜 만들어졌는지도 쓰여져 있지만 국민들을 계몽해서 의식을 깨워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영자로 써서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의 일을 알려야겠다라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을 이제 만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서재필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갑오개혁이랄지 갑신정변이랄지 우리가 이것의 한계를 어디에 뒀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렇지.
아래부터의 개혁이 아닌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서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서재필은 먼저 민중들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민중들이 뭘 원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은 민중들이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민중계몽,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춥니다. 민중계몽. 그래서 그 전에 일어난 실패한 원인, 민중의 지지 기반이 없었다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민중계몽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를 전개를 하느냐? 7월에 개혁적 관료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이 독립협회라는 이 단체는 뭐가 특징이냐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성금을 모아요. 그래서 그 성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면, 여기에 독립문을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어느 누구나 이 독립문을 짓는데 작은 돈이라도 내기만 한다면 모두 다 독립협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줬어요.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직업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아주 많은 뭐 학생, 뭐 상인, 농민, 노동자, 아주 광범위한 계층이 이제 기금 마련에 참여했고, 그러한 기금을 내면 어느 누구나 독립협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끔 열어줌으로써 독립협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연도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얘들아,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독립협회가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보통은 독립협회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을 한 것처럼 먼저 정부의 지지를 받아서 아관파천 이후에 구성된 정부의 지지를 받아서 독립신문을 먼저 창간을 해요. 독립신문을 먼저 창간을 하고, 그 이후에 7월에 개혁적인 관료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독립협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립을 한 이유가 독립문 건립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독립협회를 창립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금 전에 얼핏 제가 언급드린 대로 이 독립협회는 독립성금을 모아서, 잠깐 지나가도 되지? 역사부두로 갑니다. 잠깐 가겠을게요. 독립성금을 모아서, 원래 여기에 이제 예전에 중국 사신들이 이제 오면 이 문을 지날 수 있게끔 이제 문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영음문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사신들이 오면은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청사신을 양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화관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헐고 기금을 모아서 상징물로 독립문, 독립관, 이제 모화관을 개조해서 독립관으로 만든 거지. 이거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독립협회 회원이 될 수 있게끔 열어놓고, 광범위한 계층이 이제 성금을 기금 마련에 참여함으로써 실제로 이러한 독립문을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건립된 독립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독립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전에 말을 한 것처럼 독립협회는 민중계몽활동의 일환으로 독립신문도 발행했고, 독립관이랄지 독립문도 건립했고, 그 밖에 민중계몽을 위해서 토론회, 강연회 등등을 개최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독립협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부분 98년에 일어난다라고 선생님이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자주국권운동의 일환으로 만민공동의 열강의 내정간섭, 뭐 이권침탈 요구에 대항, 이런 내용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거 이야기 먼저 할게요. 열강의 내정간섭,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협회는 실제로 러시아로부터의 그러한 이권 침탈에 대해서 저지 활동을 했고, 실제로 저지를 했어요. 실제로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많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침탈에 대해서는 조금 좀 관대한 모습을 보여요. 관대한 건지 아니면 그들의 속셈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건지 이제 정확히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한계는 좀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독립협회 활동 중에서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지해냈다라는 거, 우리 것을 지켜냈다라는 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켜냈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거야. 열강의 내정 간섭 및 이권 침탈 요구에 대항했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봤더니 바로 이거야. 여기 표 있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를 살펴봅시다. 자, 지금 아관파천이라는 거는 고종이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얘들아?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에 대해서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 본격적으로 했겠죠. 그지? 그래서 그 중에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98년에 이제 저지했는데 아관파천 이후에 이제 독립협회뿐만 아니라 일원들뿐만 아니라 뭐 개화파 관료들이랄지 여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고종에게 돌아오세요 황궁을 요구해서 실제로 고종이 다시 돌아와요. 황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내정을 이제 간섭을 하고 있는데 그 내정 간섭의 이제 열강의 그 러시아의 이권 침탈의 내용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사건이었냐면 전령도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지금의 목포 앞바다를 이제 그 지도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닌가? 내가 미안해. 안 가지고 왔나? 그래. 자, 보이지? 보여? 여기 보이지, 지도? 보인다. 자, 부산 앞바다에, 내가 목포라 그랬지, 방금 전에. 부산 앞바다에 전령도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를 조차했는데, 조차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조약에 의해서 잠시 다른 나라의 땅을 빌린다라는 뜻이야. 조차라는 뜻이. 그러면 전령도 조차는 전령도라는 지역을 빌린다라는 뜻이지. 그럼 전령도가 어디냐면 또 목포라 그러네. 부산 앞바다에 전령도라는 곳을 잠시 빌리겠다라는 거야. 그때 당시에 러시아는 이 전령도라는 곳을 저탄소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대요. 저탄소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수시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할 만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 저장할 만한 창고를 이 전령도에 두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전령도 조차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갈 뻔했지. 그런데 이것을 98년 2월에 독립협회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저지해낸 거예요.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교련단이랄지 재정고문단이랄지 이런 러시아의 일권 침탈에 대해서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이것을 철수시키는, 그 밖에도 목포, 진남포 해역, 토지 매도를 저지하는 98년에 이렇게 활발하게 열강의 이권 침탈, 특히 어디 나라?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막아내는 활동을 보여줘요. 성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그것보다 이 독립협회의 활동 중에서 가장 활발하다라고 이제 꼽을 수 있는 것이 근대적인 민중대회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만민공동회라고 보시면 돼요. 만민공동회라는 거는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대회입니다. 여기서 뭐를 하느냐? 개화 세력과 민중이 대회를 열어서 여기서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일종의 대회를 개최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거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 만민공동회에 나라의 관료들까지 참여하면 관민공동회가 되는 거야. 관민공동회도 실제로 11월에 개최를 합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 중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꼽을 만한 활동을 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토대로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신체의 자유, 법률에 따라서 신체의 자유, 그리고 뭐 재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자유민권 운동도 전개했고, 그래서 결국 98년에는 전국의 회원 숫자가 한 약 4,000명 정도 됐대요. 4,000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참정권 운동도 벌립니다. 참정권이라는 뜻 자체가 뭐야, 얘들아? 국민이 정치에 참여한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전 근대적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전제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지? 그런데 이렇게 국민 참정권 운동, 의회 설립운동을 추진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중추원 관제를 반포함으로써 의회 설립운동을 추진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자, 우리나라 지금 상권 분립이야. 뭐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잖아. 입법부 뭐야, 다른 말로? 국회잖아. 국회에서 뭐해? 법 만들잖아. 이 국회의원 누가 뽑아? 국민들이 뽑잖아. 국민들이 뽑은 이 대표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법을 만든단 말이야. 그걸 입법이라고 하잖아. 이것 자체가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주는 간접 정치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지? 그렇잖아. 자, 의회를 설립한다라는 거 말 자체가 이전에 전제국가, 왕이 지배하는 전제국가에서 더 나아가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중추원 관제를 이제 반포를 함으로써 국민 참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각을 수립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만민공동회에 관료들이 이제 같이 더 참여하면서 11월에 관민공동회까지 이제 개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헌의 6조라는 것을 채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헌의 6조가 뭔지를 이제 이따 하나씩 살펴볼 건데, 정부 대신들이 어쨌든 이 종로에 다 같이 모여서 관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여기다가 이제 황제에게 건의할, 그러니까 헌의라는 거는 얘들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윗사람에게 바치는 의견이라고 그렇게 풀이하면 윗사람은 여기서 뭐야? 황제겠지, 황제. 황제에게 우리들의 의견을 바친다. 몇 가지를, 6가지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헌의 6조를 이제 채택을 하고 고종에게 이거를 약속받아요. 그리고 새롭게 중추원 관제를 반포를 하고 국왕자문기군이었던 중추원이라는 거를 이제 근대적인 개념의 의회로, 의회 형태로 바꾸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중추원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국왕의 자문기관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거의 지금의 의회와 비슷한 형태로, 그런 형태로 이제 개편을 하고자 했고, 실제로 이 중추원 의원이 다 50명이었는데 이 중에 25명은 황제가 임명하고, 이 25명은 이제 이따 읽어보면 알 거예요. 그 투표로 선출하고 이렇게 하기로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거의 입헌 군주와 같은 형태로 정치를 하고자 지향한 활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독립협회의 해산, 독립협회 세력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을 이 보수파 관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황제한테도, 아직 황제 아니지. 이제 황제야. 내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이따 설명할게요. 독립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시행하려고 한대요 라고 익명서를 곳곳에 붙이면서 익명서 사건이 터집니다. 잠깐만. 98년, 97년, 98년, 그래. 98년, 99년. 그래. 자, 나 혼자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종이 놀라가지고 얘들아 공화정이라는 것은 뭐야? 여기서 너희들이 이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 입헌군주제는 뭐야? 군주는 있어. 그런데 그 위에 법이 있는 거야. 근데 공화정은 뭐야? 다 같이 정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고종 황제는 어때? 얘네들이 진짜 나를 없애려고 하나? 그럼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려움까지 합쳐져서 보수 관료들의 이제 이런 세력 다툼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먼저 강제 해산을 합니다. 이 황국협회를 활용을 해서 동원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98년 12월에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헌의육조 한번 쭉 읽어봅시다. 헌의육조. 자,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관민이 합신하여 전제왕권을 견고하게 할 것. 이거는 뭘 의미하냐? 우리가 이제 자주 독립, 자주 국권 결의하자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주 독립, 자주 국권 결의하자. 외국인에게 의존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 용어는 문장은 이거예요. 합동으로 서명하여 시행하자. 각 부의 대신 플러스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하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겠다라는 말이죠. 황제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가의 재정은 모두 다 탁지부에서 관장하겠다. 탁지부다. 자, 호조로의 재정 일원화는 뭐였지? 호조로의 재정 일원화. 갑신 정변이었지. 그 다음에 탁지 아문으로의 재정 일원화. 가보개혁이었지. 탁지부로의 재정 일원화는 어디서 지금 말하고 있어? 헌의 6조에서 독립협회. 알겠지? 그 다음에 중대범죄인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판결해라. 뭐 측임관을 임명할 때는 과반수를 얻은 자를 임명하게 해라. 그러니까 내각 책임을 하자. 뭐 이런 말이겠죠. 내각 책임 행정 실시하자. 그리고 반드시 지켜라. 정해진 규정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헌의 6조의 내용이고 이것을 이제 관민공동회에서 채택을 해서 고종에게 건의를 했다라는 것을 이 헌의 6조로 보아 독립협회의 성격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독립협회는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그 와중에 민중계몽이랄지 근대화 운동이랄지 그리고 뭐 자강 그리고 자유민권 이런 것들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근대적인 민중운동까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고 하지만 방금 전에 초반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러시아의 침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지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과는 교류하고 근대 문물을 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이제 역점을 두다 보니까 열강의 침탈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라는 이런 한계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무개혁 대한제국의 성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연도 한번 다시 한번 쭉 정리할게요. 자, 대한제국이 먼저 성립이 되는 거를 먼저 봅시다. 크게 말해줘. 어디 안 좋아? 얼른 그럼 얼른 가. 잠깐 이거 한번 끊자.